월요일 새벽에 네. 계속해서 빅매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끝으로 이제 한 1, 2주 정도 아예 유럽 축구 일정이 없어요. A매치 브레이크. 네, 심지어 스포티비에도 첫 번째로 드디어 한 주 동안 축구 편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 쭉 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 저는 이제 외부 일정만 소화하면 돼요. 원투펀치나 아니면 대표팀 관련 일정 같은 것들, 그리고 외부 예능 촬영 같은 것들, 이런 것들만 있는데 그래도 모처럼 좀 쉴 수 있는 주간이 아닌가. 진짜 푹 쉬어요. 네. 요즘 덕현 형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화면에 안 보이지만 덕현 형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휴식기 이전에 마지막 경기죠. 아마 양 팀 다 그래서 총력전을 펼칠 것 해야죠. 같습니다. 순위 상황도 그렇고. 네, 바로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고요. 네. 두 구단 정말 앙숙이에요. 첼시가 정말 싫어하는 구단 토트넘. 반면 토트넘도 정말 싫어하는 구단 첼시. 현지에서 팬들 간의 감정이 항상 안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두 구단 간의 경기는 라이벌 매치다. 더비 매치라고 당연히 부를 수가 있고요. 런던 더비니까요. 네, 그것도 런던 더비 이상이다. 왜냐면 둘이 진짜 라이벌리가 크니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적은 첼시가 꽤 강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올 시즌 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죠. 그렇죠. 네. 올 시즌 리그에서 만났을 때 원정이었지만 첼시가 3대0으로 이겼고요. 자, 그리고 대망의 카라바오컵 4강 1, 2차전 합계 3대0으로 깔끔하게 첼시가 두 경기 다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스코어 이상의 완패였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까. 그 1, 2차전 통틀어서 그랬잖아요. 네, 아무것도 진짜 뭐 설명을 드릴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트넘이 이런 부분들을 준비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안 됐다가 아니라 그냥 첼시에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밀렸습니다. 최근에 첼시가 어려움 겪는 부분이 이제 알론소 쪽의 기동력이잖아요. 맞아요. 그쪽을 공략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결국 최근에 있었던 올 시즌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맞대결 전적은 보다 더 첼시한테 유리하게 나오는데 저도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첼시가 토트넘전 11경기 무패예요. 11경기예요? 네. 11경기. 그러니까 이 두 팀이 꼭 리그에서만 최근에 만나진 않았고 카라바오컵이나 FA컵 등등에서 토너먼트에서 되게 많이 만났어요. 경기 수가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어쨌든 11경기 무패, 그것도 7승 3무라는 점은 올 시즌 3경기 3연승 이외에도 계속 토트넘한테는 첼시가 안 지고 있었다. 그렇네요. 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홈 토트넘전 기록은 6경기 무패입니다. 3승 3무의 기록. 오히려 홈에서의 승률이 덜한 편이네요. 맞아요. 네. 올 시즌 특히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왜 첼시가 토트넘에게 강했느냐. 제가 볼 때는 전술의 가짓수가 첼시가 다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대로 콘테는 부상자 때문에 전술의 가짓수를 들고 나올 것들이 리그컵에서 사실 없었어요. 투톱 확정이었어요. 맞아요. 네. 저는 그래도 그때 콘테 아이디어는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딱 그 첼시의 백스리를 공략하기 위한 전술이었어요. 근데 첼시가 딱 뚜껑 열자마자 백스리가 아니었어요. 백포였죠. 백포였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중원의 수적을 바탕으로 마운트 같은 선수들 가운데 공미였지만 왼쪽으로 빠지고 뭐 하베르츠는 왼쪽 윙이었지만 가운데로 들어오고 이런 맞아요. 움직임을 바탕으로 이 토트넘이 압박을 하려 할 때마다 사이사이 공간에 첼시 선수들이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유려하게 자신들의 패스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경기를 지배하고 토트넘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한 채로 득점도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 말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맞대결, 이 전적 다 보듯이 첼시의 전술 가짓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토트넘이 만날 때마다 어려운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맞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번 맞대결도 첼시가 전술의 가짓수, 투엘 감독의 역량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유리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미리 예고를 하고 싶고요. 근데 첼시한테도 걱정은 있습니다. 역시 체력이 관건이에요. 최근 리그 성적 요즘에 이제 컵 대회가 좀 많이 치러졌잖아요. 체스터필드하고 그 FA컵 경기도 그랬고 이 토트넘하고의 카라바오컵 경기도 그랬고 있었고. 근데 컵 대회가 좀 좋은 결과를 내서 그렇지 컵 대회만 쏙 빼고 리그만 보잖아요. 네. 그러면 4경기 무승입니다. 이 팀 1위 도전하는 팀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승점 차가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4경기에서 승점 드랍이 지금 너무 많아요. 9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보면 빌라전 승리가 마지막입니다. 이 빌라전이 언제냐면 누카쿠가 그 소동 일으키기도 전이에요. 맞네. 네, 그거 하고 누카쿠가 그 다음에 그러면 진짜 리그에서 이긴 지가 진짜 오래된 거구나. 그쵸. 작년으로 가는 거니까. 리버풀전 앞두고 그때 갑자기 누카쿠가 그런 소동을 벌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잖아요. 브라이튼전 끝나고죠, 정확히는. 그래서 보면 3무 1패 성적, 이 중에 브라이튼은 이제 2번을 만났던 일이었고 최근 득점력이 감소했습니다. 최근 4경기 4골 득점력이 매우 떨어져 있고요. 게다가 이번 토트넘전은 저는 3위 자리를 두고 치러지는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야, 첼시가 이제는 맨시티와 승점 6점짜리 경기하는 게 아니라 토트넘이랑 하네. 첼시는 지금 1위 자리를 바라볼 게 아니고 아래 팀들의 추격에
오히려 달아나야 된다. 이 얘기는 하고 싶고 토트넘의 승점은 지금 36점입니다. 예. 그래서 토트넘은 지금 웨스트햄에 한 단계 밀린 5위인데 근데 문제는 토트넘이 경기 수가 19경기로 첼시보다 진짜 많이 안 했다. 첼시보다 4경기나 부족해요. 예. 잔여 일정 이 부족한 4경기에서 한 2, 3승만 챙겨도 첼시의 3위 자리를 턱밑까지 추격할 수 있는 토트넘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봐야 한다. 첼시가 이 경기에서 만약 토트넘한테 잡힌다? 그러면 진짜 위기입니다. 그렇죠. 진짜 위기예요. 반대로 첼시가 이 경기를 이기면 그래도 격차가 유지가 되니까. 진짜 바짝 쫓아오고 있던 토트넘을 조금 달아나게 만드는, 조금 밀게 만드는, 그래서 3위 자리를 좀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서로한테 승리는 그래서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체력이 관건입니다. 투엘 감독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브라이튼전 경기 이후에 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쳤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지쳤다라는 얘기가 토엘 감독이 브라이튼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했습니다. 11 한 중순부터 계속. 맞아요. 다른 팀들은 연기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첼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힘들다. 스쿼드 운영하는 게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 때 계속해서 말했죠. 그렇죠. 예. 반대로 토트넘은 체력적으로야 물론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지금 진짜 선수들 극적으로 지금 올라와 있을 거예요. 베르바인, 도어티 힘이 될 겁니다. 맞아요. 네. 자 일단 네. 레스터전 극적인 승리를 힘을 얻어서 그럼요. 콘테 감독의 리그 성적 6승 3무로 무패입니다. 리그 이제 와서는 계속 지지 않고 쭉 가고 있죠. 네. 지난 영상에도 다뤘듯이 투엘 감독의 첼시 부임 직후 리그 성적도 6승 3무로 동일했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이 무패를 달리고 있는 콘테가 되겠고 진짜 이게 감독의 영향력이라는 게 감독의 능력이라는 게 진짜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걸 요즘 너무 느낍니다. 콘테 때문에. 선수들 위닝 멘탈리티를 심어준 게 틀림없어요.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레스터전 1대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선수들 눈빛이 달랐거든요. 이거 이기려고 하는구나. 눈을 떼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눈을 떼었으면 이렇게 있어 진짜. 1대2잖아요. 그럼 조만간 머지않아서 1대3 되고 레스터 선수들 막 기뻐하는 채로 그냥 그대로 경기 끝났어요. 근데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선수들 분위기가 최상이었습니다. 레스터전에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고 베르바인의 집중력. 베르바인. 그리고 그 안전요원의 등에까지도 업어타가지고 이렇게 토트넘 팬들하고 같이 기쁨을 나눴던 모우라 그 세레모니가 또 화제가 되더라고요. 팬의 헤어스타일이 어떤가 확인해봤던 그 세레모니죠. 맞아요. 모자를 갑자기 좀 놀라웠는데 그만큼 흥분이 많이 되어 있었다. 그럼요. 팀 분위기는 지금 진짜 엄청 올라와 있을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이겼다 이런 분위기로 야 우리 첼시로 잡아보자. 이거 기세 살려서 토트넘을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콘테 감독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레스터전 경기 이후에 우리에게 3점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레스터 같은 강팀을 상대할 때는 더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인터뷰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3점 없는 거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말은 뭐 깔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레스터를 되게 띄워주는 거야. 우리가 맞아요. 이 강팀을 역전으로 잡았어. 너는 진짜 대단해.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첼시는 레스터보다 더 강팀 아니야? 야 첼시까지 한번 잡아보자. 이 분위기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레스터는 실제로 그 상위권에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순위권의 팀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꺾은 것도 대단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네. 자 이렇게 차간 분위기는 오히려 첼시는 조금 떨어져 있고 토트넘은 직전 경기 승리로 딱 올라 있는 상태다. 흐름은 토트넘이 낫다. 하지만 맞대결은 첼시가 낫다. 그렇죠. 이렇게 양 팀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베스트 11 서로 간의 선발 라인업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첼시가 브라이튼전에 이어서 그리고 토트넘과의 1차전에 이어서 또 백포를 들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백포에 전술적인 해안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해봤으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그때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라인업을 꾸릴 것 같다. 자 그렇다면 브라이튼전에 나오지 않았던 코바치치가 선발로 복귀할 것 같고요. 하베르츠도 아마 그 1차전과 마찬가지로 왼쪽 윙에 가깝게 출전할 것이다. 네. 왼쪽 윙이지만 마운트가 왼쪽으로 빠지면 하베르츠는 가운데로 들어와서 마치 투톱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런 오프 더블을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11명의 라인업의 첼시는 좀 예상이 돼요. 일단 크리스텐센의 코로나 이슈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고 부상자나 네이션스컵에 빠져있는 맨디 이들은 복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대로 라인업이 꾸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토트넘의 경우는 베스트 11 다음과 같이 예상을 했습니다. 베르바인 이렇게 활약했는데 선발로 들어올 그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 첼시가 진짜 뽀백 들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강팀을 상대할 때 콘테가 3-5-1을 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베르바인이 들어오면서 3-4-2-1 혹은 3-4-3의 형태로 들어오면은 투엘 감독이 뽀백을 들고 나왔을 때 이게 공격에서 압박 숫자 하나가 더 늘어서 토트넘이 오히려 시작할 때 분위기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맞아요. 아니면 또 이 첼시의
4-2-3-1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삼선에게 베르바인 모우라도 조금 더 같이 맞아요. 숫자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예. 점도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냥 강팀전 3-5-2 정석대로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베르바인은 빠지고 그러면 스킵, 윙크스, 호이베르 그리고 모우라 케인의 투톱 아니면 뭐 베르바인 케인의 투톱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좀 전술의 가짓수는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마 이번에는 3-4-1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부상자가 아마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역시 백스리에서는 탕강가의 폼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아 불안하다. 탕강가가 네. 리그컵에서도 좀 많이 실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다이어가 질병에서 빨리 회복을 해서 예. 돌아온다면 제일 좋은 일이겠지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탕강가가 나와서 이 경기 잘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오른쪽은 이젠 정말 로얄 말고 도어티를 써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아마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선발 라인업은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첼시와 토트넘 라이벌 매치인데 네. 이번에는 콘테 감독이 카라바오컵에서의 아쉬움을 서력할지 아니면 이번에도 투엘 감독이 콘테 감독의 머리 위로 올라가는 승리를 보여줄지 이 경기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죠. 네. 한동안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없으니까요. 이 경기를 끝으로 1월 마지막 클럽팀 간의 경기 쭉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